잡소리 때문에 가면은 수입차나 국산차나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 이상 없습니다. 이런 소리나 듣고 있으니 진짜 자꾸 이런 주제 가져올 거예요? 왜요? 나 뭐라 했잖아요. 무슨 말도 안 되는. 화내지 말아요. 다 행복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안녕하세요, 김승현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현실적인 얘기를 좀 많이 다뤄드렸죠. 현실적이라기보다는 대중적인 주제라고 해야 할까요? 아반떼 합리적인 옵션 얘기라던가 G80 현실 유지비라던가 뭐 그런 것들을 많이 다뤄드렸죠. 그런데 오늘은 아마 더 현실적인 얘기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국산차 대신 수입차를 사는 이유. 진짜 자꾸 이런 주제 가져올 거예요? 무슨 말도 왜 저래. 네, 이게 사실은 판매량만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고 상당히 어려운 주제거든요. 근데 작년 판매량 대형 세단만 보면은 4만 대 정도가 팔렸는데 70% 정도가 G90하고 K9이었습니다. 나머지 30%를 수입차 브랜드들이 가져갔고요. 여기에는 또 그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인 수요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따질 게 너무 많습니다. 사실 수치는 수치대로 보는 게 편한데 또 국산차랑 연결이 되면은 많이 들어가는 걸 원하셔서 항상 판매량 얘기는 좀 신중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주제를 바라보니까 이게 판매량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고요. 비싼 차들, 그러니까 막 9천만 원, 1억 넘어가는 차들을 살 때 국산차 대신 수입차를 선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4천만 원 위로는 수입차 사야 한다는 말도 가끔 우스갯소리로 하죠. 다음에 그런 걸 할까요? 수입차 대신 국산차를 사는 이유? 뭐 그런 것들. 연기를 왜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런 리액션 하지 마. 저번에 대답 안 한다고 뭐라 했잖아요. 어쨌든 국내에서 비싼 차들이 정말 잘 팔립니다. 그랜저는 물론이고 제네시스도 4월 성적이 좋았죠. 수입차도 판매량이 좋습니다. 1위부터 10위까지가 벤츠, BMW, 벤츠, 폭스바겐, 벤츠, 폭스바겐, 아우디, 독일 차들이 점령을 했고요. S클래스가 5위. 사실 E클래스랑 5시리즈가 1, 2위 한 것도 대단한 거죠. 쭉 내려와 보면은 파나메라가 15위. 참 비싼 차들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팔리긴 하네요. 전 세계적으로 벤츠가 많이 팔리는 나라이기도 하고 정식으로 집계가 안 되고 있는 브랜드도 많이 팔리고 있죠. 그 중에서도 눈에 띄었던 게 람보르기니. 지난해 11월까지 한국이 4개월 연속으로 판매 1위 국가로 집계가 됐고요. 람보르기니의 국내 연간 판매량이 100대를 넘어선 게 2015년 집계 이후 처음이라고 하죠. 이것 때문에 도메니칼리 회장이 한국을 처음으로 찾기도 했고요. 1등 공신은 단연 SUV 모델인 우루스였습니다. 롤스로이스도 컬리넌 출시 이후에 국내 판매량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까지 가버리면 너무 갭 차이가 커지기 때문에 기준을 독일 3사까지만 두고 얘기를 해보죠. 그 전에 전제 조건으로 좀 깔아둬야 할 거는 품질 문제나 결함 같은 거를 배제하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품질 이슈나 결함 문제가 현대기아차만 있는 것도 아니고 수입차도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에요. 차나 브랜드만 놓고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오늘 주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저희 댓글창을 이용해서 자유롭게 토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 생각도 참고자료라고만 생각해 주시고요. 돈 많은 사람들이 국산차 대신 수입차를 선택하는 이유, 흔한 것부터 한번 가보죠.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이유는 네임밸류입니다. 비싼 차를 산다는 것은 차가 더 좋아서 사는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과실한 것도 필요하거든요. 제네시스의 나에게 엠블럼도 멋있지만 뭔가 설명이 필요 없는 삼각별이나 B가 가운데 있는 나에게 엠블럼이 더 적합할 때가 있는 거죠. 반대로 생각해보면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죠. 만약에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롤스로이스 팬텀이나 S650 마이바흐를 타고 다닌다,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신기해할 사람은 없거든요. 물론 차에는 관심이 가겠죠. 실검에 뭐 이재용 차, 이재용 롤스로이스 뭐 이런 식으로 이슈가 되긴 하겠지만 왜 이재용은 롤스로이스를 타게 되었는가, 뭐 이렇게 심오하게까지는 안 갑니다. 이건희 회장도 마이바흐 가지고 있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만 왜 이건희가 굳이 마이바흐를 선택했을까, 이렇게 들어가진 않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재용 부회장이 쌍용 체어맨을 탄다, 이러면은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 주제로 내보내드린 영상 조회수가 30만을 넘어섰고요. 포털 쪽에 나간 기사도 26만을 넘어섰을 정도로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체어맨도 분명 비싼 차지만 일반적으로는 아니 이재용 부회장이 왜 그렇게 많은 차 중에서 체어맨을, 이러면서 이제 제네시스를 타지 않는 건 현대차한테 서운한 걸 드러나기 위해서다, 뭐 검소해 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선택한 건 아니냐, 차 좋아하는 아버지 때문에 질려서 본인은 차에 그렇게 관심이 없는 거다, 굉장히 뭐 여러 가지 많은 얘기가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사장님은 어떤 차 타고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S클래스 타고 다닙니다, 이러면은 아 그러시구나, 이렇게 끝나는데 제네시스 타고 다닙니다, 그러면은 왜 수입차로 안 가시고, 이런 상황이 생각보다 꽤 많아요.
많습니다. 이게 저도 실제로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요. 기업 미팅을 나갔어요. 갔는데 그분하고 초면이라서 여러 가지 인사를 나누다가 식사를 하면서 차 얘기가 나왔거든요. 저한테 어떤 차 타시는지 여쭤봐도 되냐 이러셔서 BMW 탑니다. 이랬을 때는 혹시 어떤 모델 타세요? 아 그러시구나. 이 정도로 넘어갔거든요. 근데 비슷한 식사 자리 가서 스팅어 탑니다. 그랬더니 다른 수입차 안 타시고 스팅어가 좋긴 좋은가 보네요. 근데 왜 수입차는 안 타세요? 이렇게 질문이 돌아오는, 뭔가 차를 일종의 계급이라 생각하는 문화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사업 미팅이나 이런 걸 가면은 이런 대화가 한 번쯤은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돈이 많다는 건 아닙니다. 전 매달 힘들게 살고 있어요. 네. 아시다시피.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네임밸류라는 건 굳이 그 브랜드에 대한 설명이 필요 없을 때 진정한 네임밸류가 형성이 됐다고 보거든요. 제네시스라는 브랜드가 비록 국내에서는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를 많이 쌓긴 했지만 이제 명품종 라인으로 넘어가 보면은 벤츠나 BMW 같은 독일차가 좀 더 설명이 필요 없는 쪽에 속하긴 하죠. 벤츠하면 벤츠고 BMW면 BMW잖아요. 연말마다 뭐 신라호텔 같은 데 식사를 하러 가보면은 로비 앞에 뭐 포르쉐, 람보르기니, 벤틀리 이런 거 쫙 서 있고 뒷좌석에서 내리시는 분들 보면은 게다 S클래스 아니면은 7 시리즈, 작년에 갔을 때는 렉서스도 정말 많이 보였고요. G90도 보이기는 했는데 독일차가 좀 더 많았습니다. 세단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 뭐 가면은 벤츠 스프린터 중에서도 높은 등급이 있잖아요. 그런 차들이 많고 G90은 오히려 여의도 쪽이나 양재동 쪽 가면은 많이 보이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유는 감성 품질. 국산차로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게 편의 사양이나 옵션 같은 거는 국산차를 따라올 수가 없죠. 가격이 비싼 국산차들 앞에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말이 붙게 된 이유가 풀옵션 가격 1억이라고 해서 그 차를 1억 주고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잖아요. 보통 중간 트림, 중간 옵션 정도로 해서 8, 9천만 원대로 사는 분들이 많죠. 감성 품질이라는 거는 디자인 보는 눈만큼 주관적이긴 하지만 일단 두 가지 시선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큰 시각에서 한번 보시죠. 프리미엄 브랜드들은 특히 둘 중 하나는 갖춰야 한다고 보거든요. 장인정신 아니면은 고도의 기술력. 일본차 브랜드들이 장인정신이라는 걸 마케팅으로 활용을 잘하죠. 특히 렉서스 같은 경우는 일본 장인들 타쿠미를 다루는 다큐멘터리에도 출연을 해서 실제로 북미 시장에서 좋은 마케팅 효과를 누렸습니다. 벤츠 같은 경우는 기술력 과시를 많이 하죠. S클래스는 프리미엄 럭셔리 세단의 기준으로 역사적으로 좀 자리를 잡은 케이스이기도 하고 AMG 모델이나 포뮬러1 같은 모터스포츠로 기술력을 과시하거나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이런 게 장기적으로 보면은 쌓이고 쌓여서 브랜드의 위상이나 이미지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소나타가 있어요. 만약에 지금의 소나타는 외국인들 사이에서 싸고 좋은 차 이렇게 통하지만 현대차한테 이런 게 많이 쌓인 상태라면은 현대가 만든 차잖아. 그럼 충분히 믿고 탈만하지.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감성 품질이라는 걸 좀 크게 보면은 브랜드 이미지나 위상 같은 것과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건 사실 회사 차원에서 기존 현대차 울산 공장에서 제네시스를 좀 분리하고 생산 과정이나 차에 들어가는 재료들부터 차별화를 둔다는 마케팅을 하면 더 좋겠죠. 아직까진 제네시스 브랜드가 출범한 시기를 생각하면은 좀 이른 것 같으면서도 현대차 업력이나 아니면 다른 브랜드 경쟁까지 생각하면은 오히려 지금부터 생각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감성 품질을 좀 작은 시각에서 보면요, 운전자나 탑승자가 느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는 둘째치고 손에 닿는 나무 질감이라던가 가죽의 질감이라던가 하는 것에서부터 오는 거죠. 사실 현행 G90까지는 가죽 질감이라던가 나무 질감 같은 게 그렇게 막 고급스럽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신형 G80하고 GV80 세대로 넘어오면서 이 부분은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우드 트림 질감은 좀 더 개선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알루미늄이라던가 가죽 재질은 많이 좋아진 것 같고요. 승차감 같은 것도 현행 G90 세대에는 기대에 못 미칩니다. 비슷한 주제에서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후륜 서스펜션 설계가 아직 미흡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바퀴는 부드럽게 잘 넘어가는데 뒷바퀴는 그보다 덜 성숙한 느낌? 댓글에서 많이들 무시하시는 캐딜락도 승차감을 정말 많이 신경 쓰잖아요. 애초에 홍보할 때도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 기능을 많이 강조하고요. 제네시스는 딱히 그런 게 없다가 최근에 신형 G80하고 GV80으로 넘어오면서 전자식 댐퍼를 많이 강조하죠. 덕분에 이 승차감 쪽 현행 캐딜락 모델 수준 정도로는 올라온 느낌입니다. 어쨌거나 발전하는 방향이 있긴 하지만 S클래스 쪽으로 넘어가시는 분들한테는 G90이 비교 대상이니까 아직까지는 발전할 단계가 많이 남아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정비. 이건 좀 의외죠. 정비라는 개념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엔진오일 같은 소모품 교환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확실히 블루엔진이나 오토큐 가면은 편합니다. 그냥 주행하다가 경고등 떴네? 이러고 바로 가도 웬만하면 대기 없이 교체를 해주거든요. 이건 큰 기술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부품을 교체할 상황이 생기거나 아무래도 수입차보다 부품 수급이 더 좋다 보니까 국산차가 훨씬 편하긴 하죠. 그런데 이제 사고차 수리라던가 차에 손을 좀 대야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글쎄요. 저도 수입차 국산차 다양하게
다양하게 많이 타봤고 지금은 또 둘 다 갖고 있긴 하지만 수입차가 특별하게 더 불편하다는 거를 못 느끼고 반대로 그렇다고 국산차가 특별하게 더 편하다는 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난 국산차를 살 거야, 난 수입차를 살 거야 이렇게 나뉠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수입차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1만 킬로미터마다 정기 점검을 해야 하는 차예요. 그러면은 1만 킬로미터 때 가서 정기 점검을 받은 다음에 서비스센터에서 알아서 다음 예약을 잡아주거든요. 평소에 얼마나 타냐고 물어보고 그거를 대략적으로 계산해서 다음 2만 킬로미터 예약을 잡아주기 때문에 딱히 정기 점검 같은 거는 불편한 걸 못 느끼고 있습니다. 서비스센터가 적으면 모르겠지만 독일차 브랜드는 서비스센터도 수도권에는 많거든요. 그리고 일단 오늘 주제가 비싼 차니까 뭐 벤츠, BMW 서비스센터 가면은 분위기가 일단 뭔가 내가 대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가면은 안마의자가 쭉 서 있고 다관화 음료수 같은 것도 많고 한쪽에는 또 브랜드숍이 화려하게 마련돼 있고 가끔 차를 전시해 두는 곳도 있고요. 벤츠는 뭐 역사별로 다이캐스트 같은 거를 갖다 놓거나 브랜드 역사관 같은 것도 따로 해놓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제네시스는 전시장을 따로 몇 군데 분리를 해놓긴 했지만 서비스센터는 아직이죠. 이게 한편으로는 편리하지만 한편으로는 현대차랑 다를 게 없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정비 편의성이라는 거는 정비사의 능력도 여기에 포함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능숙한 정비사가 한 번이면 고칠 걸 실력 없는 정비사가 만나면 3번, 4번 왔다 갔다 해야 하는 거죠. 저도 스팅어 이거 아직도 해결이 안 됐는데 시동 지연 문제 때문에 오토큐에 갔더니 고압 펌프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2번이나 교체했는데 해결이 안 됐고 인터뷰 때문에 박병희 명장께 찾아간 김에 여쭤봤더니 고압 펌프 문제가 아니라고 하시고 이 정비 능력은 사실 수입차나 국산차나 크게 차이를 모를 정도이기 때문에 선택을 크게 좌우하는 요소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잡소리 때문에 가면은 수입차나 국산차나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면은 뭐 문제가 있어서 찾아갔더니 아무 이상 없습니다 이런 소리나 듣고 있으니 이것만 고려해서 국산차를 산다는 거는 조금 옛날 말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국산차나 수입차나 안 좋은 건 또 닮아있는 것도 많아서 이걸 따져서 그래 난 국산차를 살 거야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하여튼 못된 거는 그냥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 블루핸즈나 오토큐 같은 거는 구분하셔야 할 게 수입차처럼 공식 서비스 센터가 아니라 협력업체입니다. 현대차 말을 빌리자면 서비스 파트너지 여기는 공식 서비스 센터는 아닙니다. 뭐 카센터 같은 곳이랑 협력을 맺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가격. 요즘 국산차랑 수입차 가격 차이가 많이 줄어들었죠. 이게 국산차가 마냥 비싸진 거라기보다는 옵션이랑 트림 이런 게 너무 다양해지면서 상향 평준화 됐다는 말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최저 가격은 수입차랑 차이가 많이 큰데 옵션 같은 걸 다 넣다 보면은 수입차랑 차이가 좁혀지는 거죠. 특히 독일차 같은 경우는 또 프로모션이 있습니다. G80 3.5 터보 풀옵션 실구매가가 8,880만 원 정도거든요. 그런데 540i 럭셔리 라인에 프로모션을 적용하면은 실구매 가격이 8,95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 가격 얘기가 5번째 이유랑 연결이 되는데요. 수입차 선택지가 또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독일 3사만 생각했지만 요즘에는 미국 브랜드도 잘 나오고 볼보도 요즘 가성비 타이틀을 나름 밀고 가는 것 같고요. 링컨 같은 경우는 에비에이터가 옵션 좋게 들어왔는데 GV80 풀옵션 가격이랑 비슷하고 볼보는 오히려 제네시스 중간 가격대랑 비슷한 경우도 많죠. 저희도 그래서 법인차로 살 리스트를 쭉 보다가 수입차로 넘어간 경우도 많거든요. 보니까 2급에서 살 정도면은 가격 차이를 그렇게 크게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신형 G80 나오기 전에 구형 G80을 살까 하다가 E클래스를 샀고 그러다가 나중에 G80 스포츠를 또 따로 사긴 했지만 그리고 주변에 실제로 돈 많은 분들 중에서 차를 고민하시는 분들 물어보는 거 들어보면은 가격 대중이 거의 없어요. 기사님 요즘 GV80이 좋나요? X5가 낫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GV80 풀옵션이 9,500만 원 정도거든요. X5가 1억 1,000만 원 정도면은 거의 1,500만 원 정도가 차이 나는 거잖아요. 이게 또 차에 관심 있는 분들이나 이게 좋고 저게 좋고 뭐 가격 차이가 이렇고 엔진이 어떻고 따지겠지만 차를 사는 사람들이 다들 차에 관심 있는 사람은 아니라서 이건 비싼 차나 합리적인 차나 비슷합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국산차 대신 수입차를 사는 이유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수입차 사는 사람들이 국산차 대신 수입차를 선택하는 이유가 되겠네요. 이미 수입차를 선택하신 분들은 대부분 오늘 소개해드린 이유들 때문에 사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함이나 품질 문제 이런 걸 떠나서 차나 브랜드만 보고 선택했을 때 이런 이유들이 좀 마음속에 많이 걸리더라고요. 저도 실제로 국산차나 수입차 선택을 할 때 했던 고민들이기도 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국산차 대신 수입차를 선택하는 이유 자유롭게 토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토포스트 실구매 리포트였습니다.